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도 리트코드에 있는 판다스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리트코드 problems 부분에 들어가서 판다스 클릭하면 나오는 7문제 같이 풀면서 설명해 볼게요. 보여드리는 정답은 제가 생각하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거나 가장 핫했던 답이거나 에디토리얼에서 제시한 답들로 구성했어요. 183번 Customers Never Order 문제입니다. Customers Orders 테이블이 주어졌고요. 주문 기록이 없는 고객명을 출력하면 되네요. 이렇게 Order 테이블에서 Customer ID 기준 1과 3이 있으니 Customer 테이블에서 주문 기록이 있던 ID 1과 3을 제외하고 헨리와 맥스를 출력했어요. 풀어볼게요. 먼저 Customer 테이블에서 isIn 함수를 써서 Order 테이블에 있는 Customer ID를 빼줄 거예요. 커스터머 테이블의 ID 컬럼 중 order 테이블의 커스터머 ID에 있는 값은 빼라고 할 땐 앞에 이렇게 물결 무늬를 붙여줘야죠. not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해당 데이터 프레임에서 name 컬럼만 반환하되 컬럼명은 customer로 바꿔줍니다. 184번 Department Highest Salary 문제입니다. Employee Department 테이블이 있는데 각 디파트먼트에서 가장 높은 샐러리를 받는 employee를 출력하는 거예요. 예시를 보면 IT 디파트먼트 ID는 1이고 근무자는 조, 짐, 맥스네요. 그중 조와 맥스가 동시에 가장 높은 샐러리를 받고 있어요. Sales 디파트먼트 ID는 2고 근무자는 헨리와 샘이 있는데 헨리가 가장 높은 샐러리를 받고 있네요. 그럼 이렇게 3명을 출력하면 됩니다. 풀어볼게요. 먼저 Employee 테이블 기준으로 Department 테이블을 merge합니다. Employee 테이블의 Department ID 컬럼과 Department 테이블의 ID를 엮을 거고 Employee 테이블이 기준이니까 방법은 left join입니다.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 컬럼명을 바꿔줄게요. Employee와 Department 테이블에 똑같은 이름인 컬럼은 컬럼명에 자동으로 각각 언더바 X, 언더바 Y가 붙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둘 다 name 컬럼이 있었는데요. Employee 테이블의 name 컬럼은 name 언더바 X, Department 테이블의 name 컬럼은 name 언더바 Y로 들어갔을 겁니다. 각 컬럼명을 아까 output 테이블과 같이 바꿀 건데요. rename 함수를 사용해서 name 언더바 X는 employee, name 언더바 Y는 department, salary도 첫 번째 S를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in place true를 넣어서 따로 df는 df 하면서 지정하지 않아도 이 함수가 df 자체에 적용되도록 해줄게요. 다음으로 각 디파트먼트의 맥스 샐러리 값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럴 때 보통 group by 함수 쓰잖아요. df에서 디파트먼트별로 group by 하고 그중 샐러리 컬럼의 맥스 값을 계산하는 건데 agg 말고 함수 transform을 써서 맥스 구할게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만약 agg 함수를 쓰면 이렇게 각 디파트먼트 기준으로 최대 샐러리 값을 뽑아서 보여줍니다. 반면 transform을 쓰면 현재 데이터 프레임에 각 인덱스별로 속해 있던 디파트먼트의 맥스 샐러리 값을 행별로 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각 행의 샐러리 값이 현재 뽑은 맥스 샐러리 값과 똑같은 것만 필터링하기 편하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디파트먼트 임플로이 샐러리 컬럼만 출력하면 되겠죠? 185번 Department Top 3 Salaries 문제입니다. 184번이랑 비슷한데 각 디파트먼트별로 샐러리가 가장 높은 사람 3명씩 출력하는 거죠. 예시를 보면 Sales Department 소속은 2명뿐이라 둘을 다 출력했습니다. 풀어볼게요. Employee 테이블을 Department ID 기준으로 그룹 바이 하고 Salary 컬럼 이용해서 이번에는 rank 함수로 순위를 매겨줄 겁니다. 방법은 빈 번호 없이 순위를 매기는 dense method 써야 하고요. ascending first 지정해서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그럼 각 행별로 해당 디파트먼트 ID에서 몇 순위인지 나오는 랭크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이걸 employee 테이블 필터링 하는 데 사용합니다. 랭크 기준 3 이하인 것만 출력해요. 그리고 이번엔 해당 employee 테이블에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붙여줄게요. merge 함수 이용하고 employee 테이블의 디파트먼트 ID 컬럼과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ID 컬럼을 엮어줘야겠죠? employee 테이블에 붙여준다고 했으니 방법은 left join입니다. 각 테이블에 중복된 컬럼명이 있으면 결과 테이블에서는 각각 언더바 X, 언더바 Y가 자동으로 붙어서 구분되어 나왔을 건데요. 필요한 이름으로 컬럼명을 바꿔줄게요. 먼저 employee 테이블의 name 컬럼은 name 언더바 X가 되었을 거예요. 이건 employee로 바꿔줍니다.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name 컬럼은 name 언더바 Y가 되었을 거니 이건 department로 바꿔요. 그리고 샐러리 컬럼의 S도 대문자로 바꿉니다. in place true 써서 따로 df는 df 지정할 필요 없이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바뀌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요한 department, employee, salary 컬럼 출력하면 끝! 196번 delete duplicate emails 문제입니다.
이메일 컬럼에서 중복되는 이메일이 있으면 가장 작은 ID 값만 남기고 없애는 거예요. 풀어볼게요. 먼저 person 테이블을 ID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ascending은 true로 해야 오름차순 정렬되겠죠? inplace는 true로 테이블 자체를 바꿔주고요. 다음으로 drop duplicate 함수를 사용해서 중복되는 이메일을 제거할 건데요. subset은 이메일이라고 쓰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 중 이메일 컬럼에서 중복되는 값이 있을 경우 제거하라는 의미고요. keep은 first는 중복되는 값이 있을 때 첫 번째 값만 남기라는 거예요. 아까 ID 기준 오름차순 정렬했으니 중복이 있는 경우 첫 번째, 즉 가장 작은 ID 값만 남기겠죠? 그리고 inplace는 true로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바꿔줍니다. 이 문제는 딱히 return을 하지 않는 문제라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197번 rising temperature 문제입니다. 바로 전날보다 높은 온도를 가진 아이디를 찾는 거예요. 예시를 보면 아이디 2번, 4번이 전날보다 높은 온도였죠? 그래서 그 두 아이디를 출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위에 값이랑 바로 아래 값 온도 비교하면 되겠네 했더니 몇 가지 함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12월 14일 다음 16일이 왔죠? 14일은 16일 전날이 아니니까 두 날짜의 온도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또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위가 전날이고 아래가 다음날이겠거니 하고 비교하려 했더니 16일이 위고 15일이 아래인 거예요. 즉 record date 컬럼 기준으로 sorting이 먼저 필요하겠네요. 이걸 감안해서 풀어볼게요. 먼저 방금 말씀드렸듯 weather table을 sort value 함수로 정렬하는데 record date 컬럼 기준이고 오름차순 inplace는 true로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dates라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 거예요. 여기에 현재 weather의 record date 값에 1일을 더한 값을 넣을 겁니다. 즉 현재 record date 값이 1월 1일이면 다음 날인 1월 2일을 넣는 거죠. 이때 pandas의 toTimeDelta 함수를 씁니다. 이건 첫 번째 인풋 값을 timeDelta 타입으로 바꿔주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1을 쓰고 unit d를 썼으면 1을 day 형식으로 변환해라 라는 의미라 결국 1일을 의미하죠. 그래서 현재 record date에 1일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컬럼명은 dat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함수로 date 값을 한 칸씩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풀지 감이 오시나요? 나중에 이 record date와 date 컬럼 값이 같은 행만 필터링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직전 행이 바로 직전 날 데이터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diff 컬럼 하나를 또 만들게요. 여기에선 temperature 컬럼에 diff 함수를 써서 바로 직전 행 온도 값과 현재 행 온도 값을 계산할 거예요. 바로 첫 행은 이전 데이터가 없어서 NA가 될 텐데 fill NA 함수로 0을 채워줄게요. 그럼 이런 테이블이 되겠죠. 여기서 diff 값이 0보다 크면 직전 행 온도보다 현재 행 온도 값이 높아졌다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weather data frame에서 diff 값이 0보다 크고 record date 컬럼과 date 컬럼 값이 같은 것만 필터링한 후 ID 컬럼을 추출하면 완성! 262번 trips and users 문제입니다. trips와 users 테이블이 주어졌는데요. 13년 10월 1일에서 3일까지의 cancellation rate를 찾는 문제예요. 이제 취소율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반올림해야 돼요. cancellation rate 정의도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특정 일에 밴되지 않은 클라이언트나 드라이버에 의해 취소된 개수를 그날 밴되지 않은 요청된 총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분자와 분모 모두 밴되지 않은 사람들만 고려하는 거니까 취소율 계산하려면 테이블에서 밴되지 않은 사람들만 필터링해서 작업해야겠네요. 예를 들어 여기 users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banned 컬럼에서 no라고 되어 있는 users id만 찾는 거죠. 그리고 trips 테이블에서 client id와 driver id가 모두 이 user id에 포함되어야 unbanned 사람들만 필터링 하겠죠? 그리고 status 컬럼에서 cancel된 개수와 총 개수로 취소율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아까 문제에서 13년 10월 1일에서 3일까지만 고려하라고 했으니 trips 테이블을 request at 컬럼의 날짜로 필터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users 테이블도 banned 컬럼이 no인 사람들만 남길게요. 다음으로 필터링한 trips 테이블과 필터링한 users 테이블을 merge 하겠습니다. 두 번 merge 해야 하는데요. trips 테이블의 두 가지 컬럼, client id와 driver id 모두를 users 테이블의 users id와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trips와 users를 merge 할게요. trips 테이블의 client id와 users 테이블의 users id를 엮어주고 밴되지 않은 사람만 유효하니까 필터링된 users 테이블에 있는 밴되지 않은 client id만 남기기 위해 inner join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 필터링된 users 테이블을 한 번 더 merge 합니다.
이번엔 df의 driver id와 users의 users id 컬럼을 엮을게요. 이번에도 밴드지 않은 드라이버만 남기기 위해 inner join합니다. 이제 날짜별로 총 밴드지 않은 request 개수를 세볼게요. df 테이블을 날짜별로 그룹 바이 하기 위해 request add 컬럼을 사용하고 개수를 세라는 의미로 size, 결과를 data frame 타입으로 만들기 위해 reset index를 써줍니다. 그렇게 개수를 센 컬럼명은 전체 totally 라는 의미로 tot로 지을게요. 다음으로 취소된 개수도 세보겠습니다. 먼저 df 테이블에서 status 컬럼에 cancelled로 되어 있는 행들을 필터링해야 하는데요. cancel 다음에는 by driver, by clients 등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으니 처음 시작이 cancelled로 시작되는지만 보고 필터링 하겠습니다. 이럴 땐 df status 컬럼하고 .str을 씁니다. 이건 이 컬럼의 이 값을 문자 타입으로 인지하란 거고요. starts with 함수를 써서 cancelled로 시작되는 것만 골라낼게요. 다음으로 아까 한 것과 같이 날짜별 그룹 바이를 하고 사이즈로 개수 세고 해당 컬럼 네임은 canceled의 줄임말인 can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to 테이블 기준으로 can 테이블을 날짜 컬럼 request add 이용해서 merge 할게요. left join 합니다. 만약 cancel 개수가 아예 없는 날은 NA 값으로 채워질 텐데요. fill NA 0 써서 NA 없이 0으로 채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cancellation rate 컬럼을 만들게요. can 컬럼 값을 tot 컬럼 값으로 나누고 round 함수 써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request add 컬럼과 cancellation rate 컬럼을 반환할게요. 이때 rename 함수로 request add 컬럼의 경우 day라는 컬럼명으로 바꿔줍니다. 511번 게임플레이 어널리시스 문제입니다. 각 플레이어가 첫 번째로 로그인한 날짜를 찾는 문제예요. 예시를 보면 플레이어 아이디가 1인 사람은 2번 로그인을 했고 더 빠른 날짜가 3월 1일이죠. 그래서 결과 테이블에 3월 1일이 들어갔어요. 풀어볼게요. 먼저 액티비티 테이블을 플레이어 아이디별로 그룹 바이하고 이벤트 데이트 컬럼만 가져와서 min 함수로 최소값을 찾을게요. reset index 함수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유지시키고요. 이걸 그대로 출력하면 되겠죠? 다만 rename 함수 사용해서 event date 컬럼명을 first login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리트 코드 판타스 7문제 풀기 영상 끝!